의원의 3연임제를 배제하자. 그러니까 3번까지만 하게 하자. 더 이상은 못하게 하자. 의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보좌관을 줄이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정치를 직업으로 한 거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직업으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분야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조사를 보면 진보와 보수가 약 30%씩, 나머지 한 40%는 중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청년층들은 더욱더 이제 나는 진보나 보수 그런 거 아니고 난 실용주의적인 걸 따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3지대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뭐 힘을 거의 못 쓰고 계신 것도 다시 말해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죄송하지만 새로운 물결을 과연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는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치 기득권을 다 깨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치 기득권을 어떻게 깨시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거대 양당의 틀로는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게 거대 양당으로부터 여러 제의를 거절한 이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국민들께서 이 안개가 거친 대선판을 보게 되면은 결집된 힘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판으로 대한민국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근데 이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차기 대통령은 2024년까지만 임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만 임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거기에 맞춰서 개헌을 하자.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해서 이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4년, 5년 이게 중복됨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과연 현실적일까? 제가 그 개헌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말씀했는데 그중에 하나 빠진 거는 지금의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만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개헌을 얘기하지만 개헌의 방법을 주장한 것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저는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주장을 했고 새 대통령이 구성을 해서 1년 임기의 그 국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를 보고 국회와 또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7공화국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발표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도 호소를 했어요. 자, 이 공약 같이 추진하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고 살찐성인하자. 누가 돼도 2년 임기에서 대선과 총선 임기 맞추고 제7공화국 출범시키자.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판의 기득권 깰 수가 없습니다. 정치판을 깰 수 없으면 경제, 교육, 이 판 자체를 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주장하신 것 중에 보면 의원의 3연임제를 배제하자. 그러니까 3번까지만 하게 하자. 더 이상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의원 소환제를 하자. 뭐 사실상 지금 의원만 빼고는 지자체장들은 뭐 소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보좌관을 줄이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에게는 전적으로 장관 선발권을 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프랑스처럼 이원직 정부에서 코아비타시옹인가요? 뭐 이런 그런 정부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그 주장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12월에 이뤄지는 엄청난 정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도로 가지 못할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의원 관련된 경우는 저는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를 직업으로 한 거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직업으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급도 깎고 보좌관도 줄이고 깎고 국민이 파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3연임 이후에 못하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당 보조금입니다.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 보조금 주고 있어요. 1,000원 넘게 주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 특정 직종, 특정 그룹에게 보조금을 줘서 이 눈살 찌푸리는 정치 행태를 하는 정치인들의 월급을 주고 경상연비를 주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저는 바우처를 주자고 했습니다. 유권자 1인에게 5,000원씩 정치 바우처를 주면 2,000억입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국민들이 하도록 선택하는 하자는 거죠. 그 선택을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하게끔 하는 것이지요.